그냥 좀비 영화라고 하기엔 좀 다른데? 좀 끌리는데? 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영화 살아있다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좀비 영화입니다. 네, 좀비가 나오니까 좀비 영화죠. 그런데 그게 살아있다의 전부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살아있다의 정수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지난 3월 미국 뉴욕주에서 인스타그램을 타고 날아온 코로나 시대의 로맨스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마음 설레했었잖아요. 자가격리 중이던 프리랜서 사진가 청년 제레미 코인이라는 친구가 우연히 이웃집 건물 옥상에서 춤을 추는 여인을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전달해요. 다행히 오케이를 받았고요. 각자의 발코니와 옥상에서 식사를 차려놓고 화상통화하면서 첫 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첫 만남은 이 거대한 비닐공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손바닥을 대면서 체온을 느낍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 격리 시대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박수쳐주면서 살아내죠. 지금은 전 세계가 모두 재난 상황입니다. 격리의 시대고요. 생존을 위해서 언택트 하라고 말하는 시대죠. 하지만 그 전부터도 한국 사회에서는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 전략이 인기를 끌었어요. 내 살 길이나 찾지. 돕기는 누굴 도와. 그럼 물러터진 소리 하다 너 잡아먹힌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랍시고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살아있다의 주인공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각자 도생을 하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8분 후에 이 영화가 내 영화가 됩니다. 살아있다는 처음에는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졌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봉 언제 할지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좀비가 득실거리는 아파트 아래층을 피해서 막 통신에 닿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는 유아인 배우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같은 제목의 만화가 있기는 한데요. 원작은 아니에요.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맷 레일러의 시나리오 언론을 신인 감독 조일영 감독이 이제 한국에 맞게 각색했던 작품입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에서도 같은 시나리오로 언론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옷 다른 느낌 뭐 그런 거죠. K-좀비는 이미 킹덤2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고 또 200억 원 제작비 규모의 좀비 액션 블록버스터 또 칸 초청작이기도 하고요. 반도가 여름 개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또 좀비 영화는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일영 감독이 신인 감독이라서 좀 낯설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유아인 박신혜 배우의 내공을 좀 믿은 것도 있고요. 이 포스터 한 장이 주는 좀 설명하기 힘든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냥 좀비 영화라고 하기엔 좀 다른데? 좀 끌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다짜고짜. 이유는 몰라요. 감염된 사람들은 눈에서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체액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라서 정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도시는 금방 통제불능 상태가 되죠. 이 영화에서는 딱히 좀비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감염자 정도로 지칭을 하는데 이 존재들은 일단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먹습니다. 잘 뛰고요. 그런데 이 좀비라는 존재의 파괴력, 좀비 액션 영화의 장르로 보면은 이 좀비도 좀 부실해요. 이 설정이 좀 쫀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리에 민감할 때도 있고 허당일 때도 있고 너그럽게 보면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감염자의 특질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분명히 긴장감 유발자로서는 제 밥값을 하는데 미칠 듯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살아있다는 엑시트와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얇은 로프 하나, 작은 클립 하나, 그리고 서로 꽉 맞잡은 맨손으로 이 비탈진 지붕을 막 뛰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엑시트의 정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아있다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주인공 준우는 게임 유튜버입니다. 아침에 멀쩡히 집을 나간 가족들과 갑자기 이제 연락이 끊겼잖아요.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웃 좀비 주민을 피해서 이제 집에 고립이 돼요. 처음에는 준우도 이 각자 도생의 철칙을 잘 지킨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또 아버지가 보낸 꼭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 문자 한 통에 의지해서 각자 도생으로 버텨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을 때 이 버티는 짓을 그만두려고 하죠. 그리고 그 순간에 맞은편 아파트에 또 다른 생존자 유빈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사실 상황은 여전히 엉망이에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버티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지옥 속에서도 살아있는 누군가와 닿을 수 있다. 이 희망만으로 두 사람은 상황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 살아있다는 삽시간에 퍼진 바이러스를 피해서 각자 도생하고 격리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코로나 재난 시대에 우리들을 보는 것 같아요.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 언론이 not 언론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챌린지 있잖아요. 우리는 덕분에 살아있다라는 걸 이 재난 상황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 헛소리인지도 알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사랑, 그 로맨스 이야기, 서로를 발견해주는 것, 그것이 고립과 격리의 시대에 진짜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 영화도 그래요. 그리고 이 자랑의 성지가 되어버린 SNS. 그런데 사실 그 본질은 우리 모두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시그널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꼭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문장이 살아있다로 바뀔 때 저는 이 영화가 제 영화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 변화의 순간에 공감하신다면 이 영화가 당신의 영화가 될 겁니다.